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렇게 대처하라. 허가권자인 행정관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혹은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그리고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또 해체, 개축 등특,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등 여러가지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등의 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위반 건축물에 따른 여러가지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1차적인 조치로다 건축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투 등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해체 등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 조치는 법령에 따라서 영업행위나 허가 등을 하지 않고 또한 시정명령을 해서 그때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하는 이러한 조치를 통상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칙으로는 이 아래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여러 가지 법에 이제 규정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법 건물 이런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 특별조치법으로다 법에서 이제 양성화 구제 방안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3조에 보면은 세대당 전용면의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단독주택 각 규모의 단독주택 사용 승인을 못 받은 그런 단독주택이나 또 그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여기서 제외하고 330제곱미터 이하는 다가구주택에 한정을 해서 이렇게 그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이나 합법적으로 그 양성화가 된 경우 사용 승인을 하고 또한 이제 시정 명령 조치 대상이면 시정 명령을 하고 또한 이행강제금을 1회분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그 건축법에 따른 판례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법원 판례만 여기다 참고를 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은 전에는 그 1년에 1회 혹은 2회 해서 5회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그리고 5회가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한번 두 가지만 여기서 요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철거는 흔히들 경매를 받거나 할 때 이제 무허가 이제 불법 건물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누가 해야 되느냐, 또한 이행강제금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서 이제 다툼이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2 6일 521 판결에서 이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 명의자에게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나 외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은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밖의 권리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철거 처분권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건물을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 건물을 양수받은 사람은 그 건물을 사실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사람이 실제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건물에 대한 철거 처분권이 있고 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실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처분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할 것으로 이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등기를 갖추지 않고 양수한 것도 양수한 사람이 사실상 건물 처분권을 가지고 건물 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고 또한 처분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이행강제금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경매로서 소유자가 달리게 된 경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 것이며 대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인에 속한다 할 수 없어서 이제 법정의 사건은 성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장권도 성립지 않고 사실상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미등기 건물이나 불법 건물이 있다면은 그 건물을 지은 사람,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그 이행강제금 대상이고 철거도 해야 되고 지류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입 시 불법 건축물 수인이 찍혀 있는 것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에 수인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불법 건축물이 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테고, 설령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불법 건물을 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승계받았으면 현 소유자가 승계함으로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구입한 사람이 승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설령 건축법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양성화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하고, 만일에 그것이 그럴 건물이 아니라면 그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온다면 경매든 구입이든 그것을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